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도로를 폭파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방산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현대 로템 한 번 더 들여다볼 이슈가 있습니다. 부채가 1.6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부채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입니다. 24년 10월 15일 바로 오늘인데요.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발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냐?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이 해당 구역을 요새화하려는 의도로 또 해석이 되는 건데요. 북한이 9일 발표를 통해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방어시설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미군 측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지를 또 보냈습니다. 사실 북한은요, 이미 22년 말부터 남북 육로 차단을 위해서 계속 작업을 지속을 해왔었는데요. 지뢰 매설이라든지 철로, 도로, 인프라 제거를 조치를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북한의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북 관계에 한반도 안보에 대한 큰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파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화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산주 역시 지금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움직임, 이와 같은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갈등될수록 또 외국인 매수세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 로템을 포함해서 방산주에다가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 로템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랑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9월 말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산주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현대 로템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방산주의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산업종 추가 상승력이 또한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모아지면서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쟁 이슈와 함께 현대로템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로템인데, 갑자기 부채가 등장을 합니다. 부채가 1.6조 원이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부채가 쌓이지라는 의심을 조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계약 부채 추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계약 부채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일이랑 방산 부분에서 수주가 급증을 한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대로템이 최근 방산이랑 철도 부분에서 수주가 급증을 하면서 재무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인데 왜 실적이 개선되지? 라고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가 미리 받은 돈, 그러니까 선수금을 의미하는 건데, 고객이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미리 돈을 지불했지만 제품은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제품이 실제로 고객에게 인도가 되면 여기 보이시는 부채가 곧 매출로 전환된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방산 투자를 위해서 기초 지식 배경에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부채가 매출로 전환되는 이유, 그러니까 방산업체가 수주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선수주, 후납품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수요처의 제품을 미리 주문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는 형태고, 이것을 회계적으로 계약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게 되면 이 부채는 바로 매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부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4년 상반기 기준 현대로템의 계약 부채는 1조 6,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금액은요, 지난해 하반기보다 300억 원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계약 부채가 늘었다는 것은 현대로템이 당연히 인도해야 될 제품의 수주가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이는 곧 현대로템의 미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현대로템의 실적을 이끄는 이 K2 전차를 빠뜨릴 수가 없죠. 현대로템의 재무 개선에는 폴란드랑 K2 전차가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2022년의 계약 부채, 그리고 특히나 22년의 계약 부채는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를 하면서 매출도 10%나 늘어나서 3조 1,6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약 부채가 또 늘어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현대로템의 재무 구조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4년 상반기 부채 비율이 178%, 그러니까 지난해 말 118%에 비해서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회사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전해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 또한 4,900원까지 전년 대비해서 24%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현금 확보도 한 현대로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하반기 기대되는 현대로템의 이유도 K2 전차를 또 역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2차 계약을 또 체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또 물량은 180대 정도, 그러면서 매출과 계약 부채의 증가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면서 군한 전차, 교량 전차, 공병 전차 이런 것들을 또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 규모는 무려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로템이 폴란드 외에도 중동과 루마니아 시장을 또 공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에 운영하던 노후 전차를 교체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교체 수요가 거의 900대에 달하고 있으니까 이 현대로템 차원에서 K2 전차가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방산 철도 사업에서 대규모 수주를 또 잇따라 이어내가면서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까지 정리를 하면서 또 발빠른 이슈를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